근데 또 아무 의미 없는 뻘 컨텐츠죠. 낸도로이드 개봉을 하는 건데, 예, 뭐 이게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쓰는 화상 캠이 조금 좋은 거예요. 조금 좋은 건데, 좋은 걸 왜 샀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브리오, 로지텍 브리오라는 건데, 뭐 돈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뭐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으신 분들은 뭐 진짜 전문적으로 방송하시는 분들은 고가의 디지털 그 카메라 그런 그 스트리밍 기능 지원하는 거 그런 걸 사용을 하셔서 굉장히 이제 실제 뭐 방송국 방송처럼 하시지만, 근데 일반 개인 방송용으로 이제 쓰는 장비 치고는 브리오도 꽤 좋습니다. 좋은 건데, 여기 내 얼굴 비치네. 비춰서 상관없어. 근데 이제 이게 저기라는 거죠. 내가 그 얼굴을 보이는 컨텐츠를 이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캠을 산 게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갖고 뭔가 그래도 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중고로 팔기도 그렇고 얼마 쓰지도 않긴, 진짜 얼마 쓰지도 않았어요.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몇 달도 아니지, 한 두 달 썼나. 근데 이제 물론 작년에 유튜브 하면서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그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이 캠 산 돈의 몇십 배는 그 벌긴 했지. 근데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기엔 또 돈이 중요하긴 한데, 저는 여튼간에,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낸도로이드를 이렇게 수집을 하는데, 이게 지금 좀 어떻게 보면은 막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애정은 더 아직 남아 있는데 옛날만큼 열정은 없고, 막 사자마자 바로 그날 뜯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거를 그냥 뜯는 게 아니고 그냥 개봉을 하는 게 아니고 개봉한 다음에 꼭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제 개봉하는 사진을 찍어갖고 이제 그 블로그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이게 피규어라는 게 그래요. 뭐 이렇게 그 수집을 해도 또 수집할 때 사진 한번 찍어주고 이제 그러고 사실 더 이상 만질 일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또 그 커스터마이징 또 되는 또 이제 그 뭐라고 하지? 그게 뭐죠? 그게 뭐 16인치 피규어라고 하나? 그 뭐 핫토이나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직접 이제 좀 커스텀을 하실 그런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또 그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만지고 그럴 일이 있는데, 낸도로이드나 일반 PVC 피규어 같은 경우는 진열을 해놓고 수집하고 그냥 끝이에요. 그냥 뭐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보면서 귀엽다 그냥 그런 거, 마음이 좀 풍요로워지고 이런 거, 이제 그런 게 다죠. 그래갖고 이제, 근데 이거를 이제 그 개봉을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이제 찍고서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이게 은근히 한 4, 50분 정도가 걸리는 컨텐츠인데, 컨텐츠는 아니지. 컨텐츠는 아니고 이제 그 컨텐츠가 입에 붙었네. 여튼간에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자기 만족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제 그 카메라 같은 경우도 예전만큼 막 또 그 막 DSLR 갖고서 막 내가 막 수동으로 찍고 이렇게 안 하니까 좀 빨리 이제 빠르고 이제 가볍게 하고 싶어 갖고서는 이제 RX100을 씁니다. 이제 이 카메라를 쓰는데, 이것도 그냥 예전엔 막 수동 모드, M 모드 막 응? M 모드 놓고 막 MR 모드 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그냥 뭐 이렇게 오토 모드로 놓고 찍어버려요. 크게 차이 없더라고, 똑딱이는. 그래갖고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고서는 그 업로드를 하는 작업을 계속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과정들이 되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좀 알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중고로 다시 다 팔고 다른 제품을 또 다른 취미에 투자하고 이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보면은 이제 뭐 랜드로이드라는 게 그렇게 그 재테크가 되는 품목은 또 아니거든요. 이게 뭐 이거를 뭐 다시 골동품으로 팔아갖고 뭐 골동품도 아니지만은 다시 뭐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게, 일단 개봉을 안 하면 몰라도 개봉을 한 것들은 그런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로 얼마나 큰 돈을 벌 거라고 이거를 개봉도 안 하고 갖고만 있습니까? 그리고 또 상당수의 대부분의 품목들은 계속적으로 재고가 남아 있고, 그리고 원작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그 오히려 값이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값이 그렇게까지 비싸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무슨 되팔이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세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취미를 접는다고 하면은 그냥 똥값에 그냥 중고 피규어샵에 그냥 확 넘기던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저는 그럴 생각은 또 없거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게 덴도로이드가 되게 좋은 게 그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도 않고 생각보다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이거 하나가 이제 지금은 그 엔화가 많이 올라가지고 뭐 6천 엔 그 정도 되는 게 한국에서 이제 7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매달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몇 개씩 이렇게 까딱까딱까딱 사다 보면은 이제 뭐 한 달에 한 개 산다고 생각을 하면은 근데 어느 순간 100개가 넘어 있긴 하더라고. 나도 100개가 넘게 있는데 여튼간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냥 나 혼자 까고 하려면 이거를 자꾸 이렇게 까지를 않고 자꾸 박스를 쌓아 놓는 거야. 그럼 보면은 약간 그 마음이 좀 가슴 한켠이 좀 약간 그렇게 좀 약간 되게 무거워져요. 이걸 보면은 이게 좋기는 여전히 이 낸도로이드라는 취미 자체에 대한 애정은 있는데 또 예전만큼 이렇게 사자마자 바로 까갖고 이렇게 그걸 못하고 또 다른 일이 또 바쁘고 하다 보니까 쌓아놓고 하면 또 사진 안 찍은 막 낸도로이드가 막 대여섯 개 쌓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일일이 까고 해야 되는데 그 은근히 그게 귀찮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거 개봉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어차피 찍으니까 이걸 개봉하는 과정을 영상을 한번 남겨보자 이런 취지로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그 패키지 사진을 찍고요. 뭐 패키지 사진을 찍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 이게 분량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초기 상태를 보존을 하는 거죠. 지금 광량이 좀 부족하네. 차차차착 이렇게 나가면은 광량이 좀 부족한 거야. 여튼 간에 뭐 그래서 잠깐 이 배경 요 LED 스탠드를 좀 가까이서 빛을 세게 해가지고 대충 광량을 확보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물론 이제 그 고정광이 아니고 이제 그 스트로보를 이제 순간으로 터트리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렇게까지 저기 할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꺼버리고. 보니까 이제 셔터 스피드가 꽤 나오네요 이제. 차차차차 안 하죠. 근데 뭐 이렇게 그냥 찍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화각만 맞춰서 뭐 50mm인지 50mm로 할지 뭐 이게 최소가 몇이었지? 최소가 23mm인데 23mm로 해서 가까이 찍을지 이런 것만 정해주면은 그냥 대충 그 맞춰서 찍더라고요 지가. 그래서 이거 스트로보 같은 경우도 이거를 바운싱을 해서 터트려주면은 조금 더 예쁘게 나오긴 하는데 뭐 그것도 뭐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맞죠. 결과물을 봤는데 뭐 크게 차이가 없어. 바운스를 해주면 조금 더 뽀샤시하게 나오긴 해요. 이걸 한번 뜯어보자고 이제. 예전에 사실상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 스트로보가 아니고 DSLR을 쓸 때 DSLR을 쓰면서 그거는 이제 삼각대로 놓고 찍으니까 결과물이 제일 좋긴 한데 보시면 이게 낸도로이드라는 이 애들은 피사체 자체가 작잖아요. 피사체 자체가 작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삼각대를 놓고 찍다 보면 좀 사진이 되게 심심해져요. 뒤쪽에다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놨네. 내가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했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성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그거죠. 뭔가 이펙트, 공격 이펙트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파츠고요. 무기는 몇 개가 들어있네요. 이게 쌍검도 들어있고, 이건 화살 같은데? 화살 맞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이거 몬스터 헌터 게임을 되게 재밌게 하긴 하는데, 이 몬스터 헌터에서 이제 그 키린셋이라 그러면은 이게 키린셋인데, 키린셋이라 그러면 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무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경 그림을 이렇게 좀 몬스터 헌터 배경으로 그려놨네요.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다시 찍어놓고. 그리고 이제 이 상태로 이제 파츠 구성을 확인을 하고, 여기 설명서를 보면 파츠 구성품이 다 나와 있죠. 이걸 보면서 파츠를 대조를 해보면은 이게 지금까지 파츠가 안 들어있던 경우는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이건 아니고 이제 랜드로이드나 이거 랜드로이드 푸치라고 해서 랜드로이드가 보다 더 작은 시리즈가 있어요. 랜드로이드 푸치라고 해서 더 이제 조그맣게 만든 시리즈가 있는데, 그거에서 한번 스탠드 본체는 아니고 스탠드 쪽 부품이 누락이 됐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누락됐다고 얘기했더니 다행히 잘 믿어주시더라고. 또 이것도 구라친 거 아니냐 또 이러고 또 불신의 사회다 보니까 또 구라 아니냐 이렇게 또 하면서 안 믿어주고 이러면 또 좀 힘들어지는데, 이거 LED 조명도 가까이서 너무 의외로 좀 더워요. 자, 그래서 굉장히 포장을 보면은 이게 이 피규어 같이 이렇게 매니아용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포장을 이렇게 꼼꼼하게 잘 해놓습니다. 파손이 되면은 안 되겠죠. 고가 제품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랜드로이드는 이제 피규어 치고는 저가형에 들어가긴 하지만은 자기 크기 대비해 갖고 또 이걸 저가 품목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렇게 요 정도 크기니까. 그렇죠. 근데 이 키린셋 얘기를 좀 계속 하자면은, 이 키린셋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굉장히 이 몬스터 헌터의 상징적인 세트긴 해요. 근데 상징적인 세트긴 한데 실제 이거 입고 사냥하시는 분들 거의 없죠. 예, 그냥 좀 이 룩 자체가 좀 예쁘다 보니까 상징적인 시리즈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요새는 덧입는 장비가 나와가지고 괜찮은데, 몬스터 헌터 시리즈가 좀 그런 게 있죠. 실컷 되게 풀셋으로 예쁜 룩을 만들어 놓고 방어구를
그거를 이제 파츠별로 따로 세팅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몬스터 헌터는 그 방어구를 세팅하는 그 과정 자체가 또 재미긴 한데, 근데 또 약간 사람이라는 게 또 그래도 그 어쨌든 룩달이라고 해서 이제 룩달을 좀 치고 싶은 사람들은 이걸 풀셋으로 입고 싶은 마음이, 그런 욕심이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몬스터 헌터는 그렇게 풀셋으로 입기가 힘들어요. 예. 근데 요새는 그래도 덧입는 장비가 생겼기 때문에 몬스터 헌터 월드에서 덧입는 장비를 이용을 하시면 풀셋으로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외관상으로나마. 그러니까 이거는 그나마 굉장히 좀 랜드로이드 치고 단순한 편인 게, 이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에디션으로 되어 있잖아요. 키린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랜드로이드 시리즈는 뒤에 에디션이라고 붙어 있는 이 시리즈들은 전부 다 관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에디션이든 간에 관절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으로 몬스터 헌터 시리즈, 그리고 또 그거 마블이나 DC 슈퍼히어로 시리즈, 그리고 예전에 그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의 세이버도 한번 그걸로 나왔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파츠 교환형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손발 관절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버블 에디션이죠. 예전에 슈퍼 무버블 에디션이라고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그 무버블 에디션이라고 안 하고 그냥 뒤에 무슨 에디션이라고 붙기만 하면은 이렇게 관절이 다 움직여요. 네. 좀 앵글이 좀 보기 안 좋긴 하네요, 그죠? 근데 이거 또 내가 이거를 앞에 놔버리면은, 내 앞에 놔버리면은 또 내가 사진 찍기가 좀 불편하긴 한데, 그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뭐든지 같이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관절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다른 그 파츠 교체형 랜드로이드보다는 훨씬 이게 구성이 단순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른 애들은 파츠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얘들은 관절을 움직여서 포즈를 변경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관절을 다 움직이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또 파츠 교체형만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 파츠 교체형은 아예 관절 자체를 그 만화적으로 딱 이렇게 조형을 해갖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이 파츠 이 관절이 구현된 랜드로이드가 하지 못하는 그 포즈를 취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파츠에서 포함하고 있는 포즈만 할 수 있지만은, 실상 근데 어차피 그 포즈들 자체가 다 어떤 뭐 원작에서 어떤 했던 그런 포즈들을 감안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다 이렇게 어떤 특정 포즈 쪽으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많은 포즈를 또 시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고 싶으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중국산 바디인데 피첸 바디라고 그런 걸 쓰시면 돼요. 그럼 피첸 바디 같은 경우는 자기들 말로는 뭐 90%라는데 90%는 개소리고 한 7, 80% 정도 인체의 그 움직임을 거의 다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피첸 바디가 쓰고 있는 그 철골 구조 자체가 굉장히 구조도 견고하고, 제가 몇 년까지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도 딱히 뭐 실리콘이라던가 그런 관절 쪽에 문제는 안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탠드가 별도로 없어도 직립 능력이 또 있어요. 그게 굉장히 그 피첸바디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피첸이라고 안 부른다고 하더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금 제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랜드로이드만 구매를 하기 때문에 피첸 바디는 그냥 재미로 하나 사본 거예요. 얘는 그 아이로라고 하는 동반자 캐릭터. 아이로라고 하는 동반자 캐릭터죠. 조그맣죠. 그 고양이, 직립 고양이 종족이고, 예.
이런 식으로 무기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여기는 손 짜라라락 필요한 손 파츠들이 다 들어있네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뭐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 많이 가리는 것 같아갖고 왼쪽 손이 이거 캠 앵글을 좀 바꿨습니다. 약간 위쪽으로 했으니 이게 날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문제가 자동 포커스를 해놓으면 잘 못 잡네 얘가. 포커스. 자, 이렇게 생긴 애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까이 되면 또 포커스를 잘 잡는데, 여기가 다 평면이라 갖고 포커스를 잘 못 잡나 얘가. 여기다 포커스를 잡아줄 만한 뭐가 이렇게 움직이면 잡는 것 같다. 여튼간에 포커스 좀 안 맞아도 상관없죠. 여튼간에 이렇게 해서 관절이 움직인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보통 이제 일반 랜드로이드는 요거 이렇게 각도 꽂혀 있는 요 접합부만 움직이는데 얘들은 전체가 다 움직입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꽤 디테일하게 움직여요. 무릎도 구부려지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 이쪽으로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 무릎 보호대 자체가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네요. 이건 되게 합리적으로 잘 되어 있네.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이거는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그냥 그렇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관절이 움직이는 에디션은 그렇게까지 많이 만질 게 없어요. 파츠를 교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은 뭐 이거는 그렇게까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동반자 아이로라고 해서 몬스터 헌터 게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얘들도 이게 이제 그 유통상에서 이런 도색 도장 부분들 때문에 이게 굳어서 서로 또 이염 현상이나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한 번씩 다 비닐을 끼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지금 장비도 키린 장비를 들고 있죠. 키린 셋 그리고 이제 스탠드를 끼워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언제부턴가 요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넣어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 나중에는 전부 다 비닐 지퍼팩을 되게 많이 지퍼팩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하려고 일부러 지퍼팩을 많이 샀기 때문에 지퍼팩에다가 따로 넣고 보관을 합니다. 이런 파츠들은 다. 일단 이거는 이제 본체용 저기고, 설명서를 한번 읽어볼까? 이 무기 휘두르는 효과를 이쪽으로 여기다가 끼면 되는구나. C 파츠. A 파츠, C 파츠.
화살통을 끼울 때 이거를 쓰라는 것 같은데, 그럼 얘는 왜 있는 거지? 아, 이거는 교체네요. 그쵸? 그 화살통을 끼웠을 때는 이 스탠드 여기를 이걸 이게 이제 교체가 되니까 이거를 빼고 요거를 끼라는 거네요. 예. 이것도 이쪽에 넣어놓고, 화살은 그냥 안 끼우려고 귀찮아가지고. 여기서 화살통을 끼우고 싶으면은 이 등 뒤에 달린 걸 빼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빼고 화살통을 끼우면 돼요. 화살통 안 끼울 겁니다. 굳이 모든 파츠를 다 사용해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낸드로이드 못해요.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파츠만 써야겠다고 생각을 해야지, 모든 파츠를 난 다 써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종의 이것도 또 강박증이 생기면서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얘는 어디에 쓰는 거지? 요번에는 좀 파츠 분실의 소지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얘는 이거 같은데요. 얘를 여기 그냥 이렇게 앉혀도 되나? 그냥 앉혀도 되는데, 얘를 공중에 띄우려면 이렇게 밑에 또 잠깐만, 이 접합하는 부위가 좀 이상한데. 자비심 없이 그냥 여기다 꽂아야 되네. 손에 이게 상처가 좀 많죠. 제가 고양이를 3마리를 기르는데 워낙 부덕한 몸이다 보니까 또 고양이들이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씹어놨네요. 고양이 기르시는 분들은 이런 거 다들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아마. 또 각별히 착한 애들로 또 기르시면 또 그런 게 없겠지만은, 우리 집 애들은 그렇게 각별히 착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 근데 보니까 고양이도 손종들이 착하더만. 뭐 샤미나 이런 애들은 또 착해요. 보면은 페르시안이나 샤미나 이런 애들은 되게 얌전한데, 이게 전통적으로 보면, 좀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 길고양이 코숏들이 좀 성격이 까실까실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애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유전자 쪽에 각인이 돼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사람을 경계할 수밖에 없고, 그쵸? 이런 식으로 너무 단단하게 끼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게 고정이 될 정도로만 끼우시면 되고요. 고정을 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니까. 그냥 안 쳐도 되지만은 저는 스탠드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왕 있는 거니까. 점프를 하는 듯한 모습. 설명서는 더 이상 볼 일이, 일단 설명서는 그래도 이렇게 펴놓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포커스를 그럭저럭 잘 잡네. 그래도 얘들이 어느 정도 이게 이 등 같은 경우는 길게 꽂으려면 이걸 꽂으시면 되고, 포즈에 따라서 짧게 꽂으려면 이걸, 어머 떨어졌다. 짧게 꽂으시려면 이거를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생긴 스탠드들이 근데 좀 약간 끼우기가 힘들긴 한데 잘 들어가네. 그래서 뭐 가끔 가다가 아주 간혹 가다가 스탠드가 불량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뭐
아니 본드로 붙어서 막 붙어서 안 움직인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의 없고 제가 150개 정도 이상 모았는데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예. 그거는 다 저기 본사에 연락하시면 다 그 예비 부품을 보내줍니다. 요거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여기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써 있는데 이 뒤쪽으로 이게 뒷면에 들어 꽂아 주시면 되겠죠.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상한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물건들은 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이 있어요. 요새는 이제 싱가포르나 태국도 있고 한데, 근데 이제 그게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또 이제 제조업을 갖다가 다 다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중국이 자기들의 싼 인건비를 이용해 갖고 너무 이제 제조업을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거 그거 자체가 어떤 뭐 부조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물건의 품질을 가늠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가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플라스틱이 되게 연성이 있는 플라스틱을 쓰기 때문에 뭐 이걸로 인해서 부러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위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씀드린 파츠를 전혀 뺄 일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냥. 뒤에는 금속부로 연결이 돼 있네. 그래도 요거는 이제 스탠드 꽂을 때는 잘 안 꽂힌다 하면은 이렇게 대가리를 빼갖고 꽂으시면 돼요. 예, 그러시면은 이제 잘 안 꽂히는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좀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성격이다 보니까 보기보다 조심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꽂자 이런 취지로 이제 머리를 똑같이 꽂아 주시면은 됐죠. 그럼 이렇게 직립이 됩니다. 이제 직립이 됐고, 딱 세워놓고 사진을 예쁘게 몇 장 찍어줄게요. 자, 이제 그러면은 뭐 얘를 쌍검을 끼우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칼을 두 자루를 쥐게 해야 되니까, 잠깐만요. 칼을 쥐게 하려면 여기 구멍 나 있는 이제 손 파츠를 쓰면 되는데, 뭐 좀 불필요해 보이는 파츠들도 좀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느슨하게 쥐고 있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완전히 구멍이 뚫린 쪽에 이렇게 관통형으로 이 파츠를 박아놨는데, 또 약간 이렇게 활 같은 거 잡을 때 또 약간 느슨하게 잡는 그런 용으로 앞쪽이 개방이 되어 있는 그 파츠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손파츠는 총 5개가 들어가 있고, 여벌이 끼워 있는 것까지 합치면은 2개, 그리고 여기 물약 빠는 쪽에 요거, 그래서 이제 저런 파츠들은 이제 분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지퍼팩을 팔아요. 하니까 이게 이제 가장 소형인데, 요런 거는 그냥 동네 그 천원샵에 가서 사셔도 되고, 요런 거는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좀 대량 구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사이즈들도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 낸도로이드를 가지고 이사를 또 한번 했기 때문에 그 피규어 100개 이사시켜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낸도로이드는 쉬워요. 이거 뭐 이거 안 꼈다. 아이씨 바보같이. 그나마 낸도로이드는 좀 쉬운 편이고 이제 제일 이제 극악인 게 건프라 이런 거. 건프라 이런 게 진짜 이사시킬 때 진짜 최악이고, 이제 그나마 PVC 피규어들은 그나마 내구성이 좀 괜찮죠. 프라모델에 비해서. 얘들은 웬만큼 뭐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충격을 받아도. 그래서 보통 낸도 같은 경우는요, 그 이사 시킬 때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 정답이나 노하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뽁뽁이 있잖아요. 뽁뽁이 그 에어캡이라고 하나요? 그 뽁뽁이를 사가지고 그 뽁뽁이를 이제 밑에 깔고요. 박스 외부에 깔고 밑에 깔고 이제 거기 위에다가 그 낸도로이드를 하나씩 차곡차곡 그 비닐백에 지퍼백에 넣고 어느 정도 공기가 찬 상태로 이렇게 밀봉을 하면은, 공기를 일부러 넣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공기가 찬 상태로 밀봉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안에 공기가 찬 상태로 이격이 됩니다. 근데 꼭 뭐 그렇게 한 상태로 이제 낸도로이드를 그 박스에다가 차곡차곡 쌓고 또 이렇게 한 단 위에다가 또 에어캡을 한 단 더 쌓고 그런 식으로 몇 층씩 올리면은 이제 얘들이 그 정도 무게에 눌리는 거는 손상을 안 받아요. 낸도 같은 경우는 이게 다 PVC 재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건프라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걸 이사를 시키는지 참 난감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낸도 같은 경우는 좀 솔직히 존나 귀찮긴 해. 존나 귀찮긴 한데 뭐 귀찮다고 해서 도저히 이사 못 시키겠다 이렇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낮아요. 낸도가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이 있어요. 이사시키기가 편하고. 아무튼 그렇다는 거. 뭐 일단 얘들 여기 넣어놓고, 나중에 또 괜히 뭐 파츠를 뭐 잃어버렸네 많이 뭐 하는 것보단 딱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좋아요. 뭐든지. 손을 이렇게 빼주시고요. 네. 빼주시고, 얘는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자르고 이거는 버리면 되고, 나중에 또 뭐 버리고 자시고 또 뭐 버릴 건지 모을 건지 막 헷갈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경우도 그냥 바로바로 다 버려요. 옆에 쓰레기통을 놓고. 버릴 거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은 좀 의외로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짜증날 정도로 깔끔을 떠는 캐릭터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생긴 거는 좀 더 더럽게 생겼는데 은근히 깔끔을 떨어요. 물약, 우리 또 몬스터헌터 또 하시는 분들은 또 아시잖아요. 또 이 물약의 중요성. 요 옆에 허리 요 방어구 같은 경우도 이게 유동성이 있어요. 그래갖고 꽤
엄마. 아, 여기서 빠지는군요, 한번. 낸도 이것도 잘 갖고 노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그거 뭐라고 하지? 뭐 그 플레이셋 같은 거 사가지고 되게 재밌게 노시더라고요. 예, 되게 그 무슨 이렇게 약간 세트장 같은 게 있어요. 뭐 학교 배경, 뭐 교실 배경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또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뭐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예, 저는 그냥 진열해 놓고 보는 파예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예. 마치 물약을 마시는 것 같은 모습을 재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진 몇 장 찍어주고 남는 건 사진뿐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뭐라고 하지? 무슨 자동 모드 중에 요걸로 하면은 지가 알아서 이제 매크로 모드로 잡아서 찍더라고요. 근데 뭐 물론 DSLR을 이제 구매를 하셔갖고 이제 그 용도에 맞게 렌즈를 교체를 해서 찍는 게 이제 가장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는 당연한 거죠. 디카가 DSLR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이 하이엔드 디카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편의성 때문이죠. 편의성.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미러리스가 좋냐, 미러리스가 좋냐, 뭐 하이엔드 디카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면은 이거 질문 자체가 좀 웃긴 질문이에요. 미러리스인데 미러리스라고 해도 본체만 작은 거지. 미러리스라고 해도 렌즈는 똑같은 규격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본인이 어떤 사양의 미러리스, 그러니까 어떤 사양의 렌즈를 갖고 미러리스를 어떻게 세팅을 할 건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미러리스가 좋아요, 뭐 하이엔드 디카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실 그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겠죠.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렌즈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렌즈 교체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궁극적인 결과물은 미러리스가 더 좋게 나오겠죠. 근데 처음에 구매할 때 껴주는 뭐 번들용 렌즈를 끼고선 찍는다 하면은 뭐 그거는 그 모델마다 다르게 적용이 될 거고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얘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잖아요. 왼손 오른손 얘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으니까 요 지퍼백 조그만 거에다가 그냥 넣어두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뭐 얘 같은 검색해서 찾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검색을 해? 핸드폰 좀 이상하더라고요. 요새 지 혼자만 검색을 해요. 내가 너무 저 기능을 안 써줘서 그런가 보다. 저것도 할 수 있다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거지. 얘는 물론 따로 있었던 애긴 하지만은 그냥 같이 넣어줄게요. 뭐 이것 때문에 위험이 생기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 만져보니까. 같이 넣어주시고. 그러면은 어느 쪽이 긴 쪽이 오른손이네요. 그쵸? 긴 쪽이 오른손이니까
너 절로 가. 내가 필요한 거는 지금 다 빼고 왼손과 오른손 구멍 나 있는 파츠 얘가 필요한 거죠. 이거 두 개 빼고 나머지는 이거는 뭐 활 끼울 때 저기 갖고 이거는 그냥 주먹인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얘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지금은 지퍼백으로 넣어주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됐죠. 얘도 이제 더 이상 볼 일 없어. 자, 들어가. 화살통 사진이나 하나 찍어볼까 그냥? 이런 파츠도 있었다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이 긴 칼이 이제 오른손에 들어가야 되니까 얘도 이제 필요 없죠. 버릴게요. 얘가 왼손이고 얘가 오른손. 아닌가? 반대인가? 아, 짧은 게 왼손이네요. 아, 짧은 게 오른손이네요. 그치, 뭔가, 그치, 맞아. 약간 몬스터 헌터가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이거 약간 그 왼손잡이 게임이에요. 맞아. 그 칼하고 방패를 오른손에 끼죠, 얘들은. 여기는 이 설명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하얀 부분이 아니라 요 위에 부분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지 좀 무리하게 잘못된 힘을 줬다가 불상사가 생기는 일들을 방지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럴 줄 알고 오늘은 설명서 넣어버리죠. 이제 더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럴 줄 알고 옷을 다 입고 해서 딱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모르고 이 밑에서 이렇게 힘을 주면은 무리한 힘을 가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딱 꽂아줘요. 이렇게 꽂으면은 이렇게 꽂잖아요. 이거 다시는 못 빼요. 내 경험상 이거 이렇게 꽂은 채로 한 몇 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로 붙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동그란 파츠 같은 경우는 이 동그랗게 이게 관통형으로 구멍이 나 있는 경우는. 근데 그게 싫으면 이제 저런 그 개방형 그 파츠를 쓰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이거는 활용이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다시 뺄 일이 없죠. 다시 뺄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왼손도 뺄 거기 때문에 지금 미리 왼손도 미리 빼줄게요. 지금
부러진 거 아닙니다. 다시 끼우면 돼요. 여기는 지금 회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한번 분리가 되는 것 뿐이에요. 됐죠? 근데 이제 예전에 세이버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약간 병맛이었던 게 이 새끼들이 칼을 몇 개를 교체용으로 몇 개를 만들어 놓고 교체할 수 있는 칼을 몇 개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근데 이제 이게 딱딱한 재질이면 크게 또 이게 문지르면 빠질 수가 있는데 그게 또 그 약간 고무 같은 유연한 재질이다 보니까 이게 속에 박힌 채로 같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 게 한번 껴놓으면은 다시 뺄 일이 없죠, 얘는. 그러니까 그냥 마음 놓고 끼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파츠 교체를 할 때는 어차피 이게 뭐 패키지로 된 게 이제 패키지를 이미 뜯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이 상태로 같이 보관을 하면 돼요. 이거는 이거 전용 파츠니까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는 물약 같은 경우도 그냥 물약을 같이 붙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 훨씬 편한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 떼주고 이제 오른손 왼손만 구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오른손 왼손 틀리면은 얘는 왼손이니까 껴주고 칼의 각도를 틀려고 해도 이쪽에서 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자 됐고 자 오른손 왼손 됐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할게요. 근데 나는 이거 내려치는 효과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 이게 사이에 틈이 있나 보다. 이게 사이에 틈이 있나 봐요. 이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데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휘두르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얘한테 꽂을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게 진짜 된다고? 잠깐만요. 불을 왜 껐지?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그죠? 내가 잠깐 포즈를 해놓고 지금 설명서를 다시 봤는데 이게 저기에요. 밑에 스탠드를 끼고 하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쵸? 내가 잠깐 눈이 썩었었나봐. 그래서 귀찮으니까 이거는 개봉을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저게 있어서 굳이 뭐 그렇게 엄청 예쁘다고 볼 수도 없고 사진이나 하나 찍어줍시다. 이런 파츠도 있다.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근데 아까 이거 오른손 이거 왼손 착각할 뻔한 거는 진짜 시끄럽네. 문선은 왼손잡이 게임이라는 걸 깜빡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꼭 무기는 오른손으로 휘둘러야 된다 이것도 편견이죠. 예. 그 뭐야 저기 옛날에 진상공무상 그 7위였나 거기서 걔가 누구야 전위도 무기를 왼손으로 휘둘렀죠. 예. 그게 왼손잡이 캐릭터가 은근히 있어요. 근데 이게 왼손잡이 캐릭터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게 그건 왼손잡이 캐릭터가 아니라 그 전위가 쓰는 무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쌍철극이 아니고 무슨 수부였나? 수부인가 그 도끼를 쓰는데 그 무기를 들면 누가 들어도 그냥 다 그 왼손 스탠스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 왼손잡이 무기인 거지, 왼손잡이 무기. 몰라, 나도 그게 왼손으로 쓰는 게 맞는지, 약간 보조형으로 왼손으로 쓰는 건지 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튼 스탠스가 왼손잡이 스탠스였다는 거. 그럴싸한데? 요 애들도 안 쓸 거니까 굳이 지퍼백 안 쓰고 닫아둘게요. 뚜빵 이렇게 됐어요. 얘들은 더 쓸 일 없으니까 지퍼백에 밀봉을 해서 넣어놨고, 얘들도 이제 이미 개봉을 한 애들은 지퍼백에 넣으면 되는데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보이네. 이것도 미리 정리를 좀 할게요. 예, 어쨌든 끝이 좀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금방 혼자 했으면 10분도 안 돼서 휙 끝냈을 건데, 이 관종을 움직이는 에디션 애들은 파츠 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딱히 손이 많이 갈 게 없습니다. 근데 구구절절 말이 길었죠. 뭐 세팅하고 뭐하고. 나도 그냥 이걸 지금 뭐 이렇게 좀 재미없는 영상을 만들게 돼서 죄송하긴 한데, 어차피 안 보면 그만이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사실 이걸 만드는 것도 지금 캠 성능을 좀 활용을 해보려고 지금 실험적으로 만드는 영상인 컨텐츠인 거지, 뭐 이걸 가지고 뭐 이게 뭐 컨텐츠가 될 거다라고 나도 생각은 안 해요 지금. 아 이게 짜증나게 만드네 자꾸 등판 이거. 너무 이렇게 짜증난다고 무리해서 세게 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게. 자, 이런 모양인 거죠. 근데 고질적으로 스탠드가 좀 얕게 나오는 게 있는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내가 지금 이거를 촬영을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좀 너무 얕게 결합을 시켜 놓은 상태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야 근데 그래도 1시간 걸렸네. 참. 이것도 참 예쁜 랜드로이드고, 이것도 예약 구매를 해가지고 예구를 해가지고 이거 입고되자마자 바로 받아온 건데, 좀 사진을 지금 찍고 자빠졌으니 참.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은 은근히 이렇게 취미생활 하면서 게을러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참 뭔가 약간 좀 서글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내가 애정이 식었나 이 랜도에 대한. 원놈의 애정이 식었다 그죠? 사람도 아니고. 말이 그렇다는 거죠. 말이. 또 왜 자꾸 이렇게 이 고정광도 촬영용으로 좀 굉장히 세게 나오는 고정광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너무 더워지니까 제가 또 제가 이거 한겨울에도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땀을 흘리는 체질이다 보니까 근데 얘도 광량이 꽤 세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나는 LED 램프 이걸 두 개를 놓으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건 아니야. 안 되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세진 않더라고 얘가. 또 왜 이렇게 조정을? 아, 왜 그런지 알았다. 그래도 이 똑딱이가 RX100 똑딱이 얘가 딱히 별도의 뭐 이렇게 주변 환경 조성이라든가 조명 같은 거 안 써도 가장 또 예쁘게 잘 나오는 저기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니 카메라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츠를 하나만 더 교체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얘는 여벌 조인트예요. 여벌 조인트. 언제부턴가 볼 조인트를 여벌을 계속 넣어주시더라고. 근데 이 조인트가 초반에 이 조인트 재질이 한번 바뀌었어요. 옛날에 그 뭐 100번대 미만 그 낸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 조인트가 약간 딱딱한 그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까 특히 이쪽에 금이 되게 많이 갔어요. 요 동그란 쪽 바깥쪽에 금이 많이 가서 조인트가 맛이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좀 그런 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조인트 여분을 넣어주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한 가지 좀 뭐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여기가 잘 안 부러져. 여기가 부러지면은 이거 핀바이스로 쑤셔 넣어갖고 빼야 되거든요. 그 목에 문제가 이 조인트가 조인트가 부러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언제든지 다시 구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박힌 게 문제예요. 근데 다행히 요 접합부가 부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동그란 요쪽 부분이 부러집니다. 그래갖고 이게 사실 잘 보시면은 요 아래 그릇하고 윗 그릇하고 서로 분리가 돼 있어요. 여튼간에 그렇다는 얘기고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요 조인트를 여분을 계속 넣어주시는데 요 본사 쪽에서 뭐 그렇다고 쳐도 요새는 조인트가 부서지는 경우가 거의 또 그런 일 자체가 안 생겨요. 예, 근데 넣어주니까 땡큐긴 한데 예. 그러니까 그래 이제 이 낸드로이드 몇 개 이상 수집하신 분들은 다 조인트가 남아 돌죠. 그래서 요새는 조인트 부서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의 뭐 100번대 이후로 조인트 부서지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 100번대 미만 두 자릿수 때 그 당시에 낸드로이드 중에 아주 극악으로 좀 이렇게 부서지는 그런 현상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동방 프로젝트 뭐 초기 제품 마리사라든가 이런 거 제가 가진 것 중에서 마리사 이런 것들도 조인트 마리사가 또 그 당시 인기 캐릭터 갖고 재고가 별로 없었던 거를 제가 나중에 그걸 어떻게 구했는데 그거 나중에 구하고서는 뭐 하다 보니까 뜯어봤더니 조인트가 2개나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조인트 재질은 굉장히 아까 얘기했다시피 딱딱한 재질의 조인트였고 그래서 이제 눈 색깔도 둘이 다르네. 그래갖고 지금 요새 조인트는 이게 어느 정도 이 플라스틱에 보면은 이거는 말로 좀 설명하기 힘든 건데 직접 만져보시면 아는데 왜 낸드로이드 따위가 5만원이나 합니까? 뭐 이런 조그만 플라스틱 쪼가리가 왜 5만원 이상이 넘을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피규어 치고는 되게 싼 가격이고 이거는 그리고 직접 만져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플라스틱 재질이 되게 좋아요. 예.
그리고 AS도 되게 잘 되죠. 구스마일 같은 경우는 그냥 해외 배송으로 그냥 파츠 마탱에 가면 해외 배송으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보내줍니다. 우리가 할 거는 그거예요. 정품 인증만 하면 돼요. 정품 인증. 근데 이것도 그 워낙 그 랜도로이드가 이제 피규어 중에 인기 시리즈다 보니까 이것도 또 중국에서 또 이렇게 어차피 이 자기들 나라에서 제조를 한 거니까 좀 개발 노하우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그쵸? 나는 그래서 이거 진짜 근데 그 레고 저 동대문 시장 가보면은 레고 짭퉁 레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레고인데 레고가 아니고 레고 글자를 똑같이 따라해서 레레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레레 이런 거. 근데 레레가 그 중국산 짭퉁인데 또 조립을 그 이제 나노블럭인데 나노블럭인데 그게 되게 생각보다 의외로 되게 잘 만들었어요. 레레도. 그래서 그 물론 이제 정품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뭐 이제 당장 뭐 내가 이렇게 좀 그 이렇게 나노블럭이나 뭐 레고 쪽에 입문하기가 조금 저기 하시다 하는 분들 중에서도 또 동대문 가서 또 그런 데 가서 이제 또 레레 이런 거 구매해 보시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레고들도 그 동대문산들이 좀 있습니다. 네, 뭐 근데 이게 좀 비난을 받아야 될 일인가요, 내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 내 이런 얘기를 막 해도 되는 건지 나름 저작권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으로서 근데 내가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블로그를 내가 도둑질 한 것 때문에 나도 어쨌든 동대문 상인한테 산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글쎄 뭐 비난을 받아야 될 일인지 모르겠네. 근데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안 계시겠지만 예. 약간 뭔가 300 영화 300 같은 그런 포즈인데 이게 끼는 김에 제대로 껴야겠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낄 때 좀 제대로 꼈으면은 안 빠지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쪽에서 제대로 꽂아 주시고 이렇게 앞대가리를 앞가슴 부분을 잡고 머리를 쏙 넣어주면은 예, 들어가는데 하여튼 이거 처음에 뭐 액션 피규어들은 다 마찬가지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좀 그 액션성이 있는 피규어들은 처음에 입문하실 때 약간 힘드신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일반 PVC 뭐 그 스케일 피규어 같이 그냥 똑같하고 놔버린다고 끝나는 건 아니니까 이게 귀인배기 이런 거 생각나네. 귀인배기 귀인배기 포즈 같죠? 청 하고 또 싼 거 하면 또 귀인배기죠. 예. 예, 근데 몬스터 헌터 월드도 진짜 한번 사볼만 해요. 요새는 세일도 많이 하던데. 그래서 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제 헌터 여검사라고 하는 그 복장하고 이제 지금 요 몬스터 헌터 시리즈 중에 딱 2개를 갖고 있어요. 그거하고 이제 이거 2개.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좀 인기 많은 그 복장들 중에 레오리오스라던가 이런 것도 몇 개 나왔는데 뭐 나오는 걸 다 살 수는 없으니까 나도 그냥 그 중에서 이제 예전에 이제 헌터 여검사를 한번 샀다가 이제 지금은 요번에 나온 거는 이제 지금 이제 보여드린 거는 요건 키린셋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몬스터 헌터 중에서 상징적인 시리즈다 보니까 상징적인 복장이다 보니까 키린셋을 구매를 한 겁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어떤 키린셋의 인지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진작에 나왔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쵸 생각보다 좀 늦게 나온 감이 있어요. 좀
예, 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사진을 찍어주고, 가까이서도 한번 찍고요. 이게 또 접사했을 때하고 또 화각을 좀 멀리에서 멀리 찍었을 때하고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이게 접사가 몇 센치까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꽤 가까이 되는 것 같아. 여기서도 이 정도 거리에서도 포커스를 잡을 정도면. 근데 또 뭐 DSLR을 또 사용하면은, 물론 DSLR을 사용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결과가 제일 좋긴 하지만은, 또 렌즈 뭐 교체하고 자시고 또 이렇게 또 뭐 사진은 충분히 찍은 것 같고. 예. 그러면은 이제 남은 파츠들은 다 정리를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뽁뽁이가 꽂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이대로 놔두면 되고, 파츠가 다 있는지 다시 확인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요. 얘랑 얘는 내가 아예 따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여기 추가 조인트하고 이런 것들 원래 들어있던 자기 패키지 포장에 그냥 여기 넣어놓고, 이거는 이제 스탠드라서 뒤쪽에 들어가 있던 건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손이 6개가 나오면 맞죠? 원래 손 2개, 그렇죠. 원래 손 2개랑 이거 약물하고 활손하고 주먹 2개. 그러면은 왼손, 오른손. 손이 3쌍이, 여벌 손이 3쌍 나왔고요. 이거는 여기 이제 다른 게 있던 다른 파츠가 있던 그 구멍에다가 그냥 쏙 하고 넣어주면은 안정감 있게 이제 보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애들은 이제 파츠가 다 있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그냥 이제 일단 요거는 뒤쪽에 원래 있던 뒤쪽에 붙어있던 애들은 일단 여기 이렇게 놔둬요. 그리고 여기 덮어주면은 이제 흔들려도 이제 뒤집어도 상관이 없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약간 이제 지금 다 촬영 다 하고 세팅한 랜더는 여기 놔두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에 원래 있던 애기 때문에 뒤쪽 괜히 이쪽에다가 무리하게 같이 넣으면 얘가 오히려 더 무리가 가니까. 근데 이런 때는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이런 거, 이게 만약에 작으면 더 큰 거 쓰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퍼백 하나를 빼서, 크기도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소형 지퍼백보다 조금 더 재질이 짱짱해요. 제가 따로 구매를 한 거라 갖고, 이거는 인터넷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뭐 이게 에어캡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밀봉을 해두면은 얘가 재질이 좀 짱짱하다 보니까 그냥 뭐 안전하게 보존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마지막으로 파츠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은 다 끝났으니까, 모든 파츠가 이상 무인 거 확인을 했으면은 요걸 이제 다시 자기 박스에 넣어주고요. 얘는 이제 여기 뒤쪽에 보면 공간이 있어요. 공간에다가 쏙 하고 이쪽에 밀어 넣던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살짝 빼서 뒤쪽에다가 이렇게 딱 물려주면 돼요. 그리고 딱 닫으면은 자, 완벽하게 다시 재포장이 됐죠. 요거는 이 파츠 보관용으로 계속 갖고 계셔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그냥 다 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파츠를 따로 이제 파츠 보관용으로 따로 공구함을 사시고 뭐 이런 거 박스 조금 오려서 라벨링만 해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통째로 보관하면 너무 양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 2층 침대가 있는데 2층 침대 위쪽이 다 그냥 이거 박스 보관용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창고라든가 뭐 안 쓰는 방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은 다 보관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파츠만 따로 보관을 하시다가 그 파츠 보관용 그 함을 따로 사셔서 라벨링만 해놓고 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예, 여튼간에 저는 박스는 안 버리고 다 모은다는 거.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남은 랜드로이드 본체 이제 요 완성된 랜드로이드 세팅 상태는 진열장에 갖고 가서 잘 진열을 해서 보고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